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2026 버전의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2026년도에 추가된 기능들은 이 창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 3D 모양 만들기, 확장된 그림자 시스템, 서브스턴스 3D 재질, 가변 글꼴, SVG 파일 가져오기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변 글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글씨 제가 미리 써놨는데 타입 툴로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옆에 텍스트 패널이 있죠. 여기에 가변 글꼴 옵션이 생겼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뭐 기존이랑 달라진 게 없죠. 왜 이러냐면 이 기능은 가변 글꼴을 설치해서 사용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변 글꼴은 뭐냐? 어도비 폰트 사이트에 가볼게요. 링크에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라우드 앱에서 앱 누르시면 밑으로 쭉 내릴게요. 그러면 어도비 폰트라고 있죠. 브라우저에서 열기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어도비 폰트 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왼쪽에 보시면 글꼴 기술의 가변 글꼴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가변 글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일반 폰트랑 똑같아 보이죠?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변 옵션들이에요. 눌러보시면 글씨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글자마다 다른데요. 다른 것도 볼까요? 여기 잼린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클릭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랑 다르게 XY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조절하면 여기 이 동그라미가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럽니다. X로 하면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각 글꼴마다 옵션이 다르다. 그럼 이걸 한번 설치할게요. 설치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개를 설치를 해놨는데 패밀리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 있죠.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했으면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와볼게요. 글자 전체 선택하시고 텍스트의 글꼴 보시면 글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어도비 폰트 아까 그거 뭐였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위에 필터에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게 어도비 폰트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 그러면 어도비 폰트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봤던 게 이 첫 번째 거예요. 선택하시면 아까 없던 뭔가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가변 옵션이에요. 선택해 보시면 아까처럼 2개가 있죠. 웨이트랑 이거 2개 있는 거. 클릭 드래그로 좌우로 해도 되고 아니면 위아래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옵션 값이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아까 잼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선택. 아까 전에 잼린 같은 경우에는 이 가변 옵션이 위아래로 동그라미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죠? 위아래로. 밑에 거는 좌우로 움직이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3D 모양 만들기 및 재질입니다. 드디어 애프터 이펙트 안에 3D 기본 모델링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구 상자 보시면 3D 기본 도형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가 새로 생겼는데요. 큐브 툴이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시면 기본 도형들이 쫙 펼쳐집니다. 스피어, 플레인, 뭐 쭉쭉쭉 있죠. 생성하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큐브 먼저 선택.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쭉 선택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스피어 같은 경우도 클릭 드래그.
다른 것도 클릭 드래그. 쉽게 생성이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성하면 옆으로 가지런하게 나열하기가 힘드니까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이 큐브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빼볼게요. X축으로 옆으로.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옮겨지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속성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메쉬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큐브로 되어 있는 걸 스피어로 바꾸면 9로 바뀝니다. 컨트롤 D로 또 복제할게요. 그리고 옆으로 빼시고 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콘. 됐죠? 그리고 밑에 판을 하나 깔아볼게요.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 클릭 드래그. 그리고 X축으로 90도만큼 돌릴게요. 90도. 여기 밑에 바닥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이 각도로 보면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뷰를 2개로 바꾸고 이렇게 하나는 프론트로 바꿉니다. 프론트. 그럼 옆에서 이렇게 보고 맞추기가 편해요. 이 네모가 안 맞네요. 네모 조금 낮춰서 붙입니다. 그럼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맞춰졌죠. 그리고 창에 보면 3D 렌더러가 어드밴스드 3D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본으로 3D 모델링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3D로 생성이 된 거예요. 제가 에펙 기초강좌 12강 조명할 때 3D 모델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 3D 렌더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렌더러들의 차이나 조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기초강좌 12강, 13강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나서 자연스러운 3D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림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명을 우리가 설치한 게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디폴트 라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디폴트 라이트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만들어 줄게요.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라이트 누르시고 라이트 종류는 엔바이러먼트 라이트를 선택할게요. 밑에 캐스트 섀도우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OK. 이 엔바이러먼트 라이트는 HDR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요. 넣는 방법은 HDR 이미지를 타임라인으로 가져오시고 이렇게 생긴 이미지예요. 눈 끄고 타임라인에다가 HDR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엔바이러먼트 라이트 여기 소스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오죠? 선택.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보이시죠? 지금 빛이 11시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엔바이러먼트 라이트 레이어 선택, 우측에 여기 Y 로테이션 있잖아요. 이 로테이션 각도를 바꾸시면 이렇게 빛의 방향이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하는 거는 전부 기초강좌 12강, 13강에서 디테일하게 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기초강좌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애프터 이펙트 2026은 이런 기본 도형 생성하는 것 이외에 재질까지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적용되는 재질의 확장자는 SBSAR 이라는 Substance 3D 포맷이고요. 적용은 도형 레이어 선택하시고 오른쪽 속성을 보시면 스크롤 쭉 내리면 메테리얼 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눌러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거는 프로젝트 패널에 SBSAR 확장자 파일이 있으면 그때 여기에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넣어볼게요. 제공해드린 SBSAR 파일 2개를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다시 메테리얼 가서 볼게요. 클릭. 그럼 2개가 보이죠? 방금 추가한 2개가 보여집니다. 브릭이라고 되어 있는 벽돌 선택하시면 벽돌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것도 넣어볼까요? 벽돌. 보이죠? 벽돌이 들어갔죠? 세 번째 거는
메테리얼에서 아이온, 철이죠. 철. 이렇게 되면 철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재질은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도형들 설정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콘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옵션에서 여기 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48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3개로 한번 바꿔볼게요. 3. 그러면 3면으로 바뀌죠. 이거를 4로 바꾸면 4면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바꿔가지고 도형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에게 겨우 기본 도형만 만들어지는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애프터 이펙트의 정말 큰 업데이트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3D 모델링만 불러와줬었는데 이제는 기본 3D 도형과 재질을 입힐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전문 3D 툴에 한쪽 발을 살짝 담궜다 라고 보이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디테일한 모델링 생성 기능과 리깅 애니메이션 기능들까지도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레는 기대를 해봅니다. 당장 된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스냅 기능의 부재입니다. 3D 모델링을 생성하고 배치할 때 조금 더 쉽게 배치하려면 이 오브젝트 간에 스냅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바닥에 놓을 때 눈대중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스냅이 만약에 딱딱딱 걸린다고 치면 정확하게 여기 오브젝트끼리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추후에 이 부분들이 가능해지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에펙의 3D 화면의 사용성은 몇 년 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3D 기능이 강화된 만큼 사용성에 대한 기능도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확장된 그림자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정말 원했던 기능인데요. 클래식 3D와 시네마 4D 렌더러에서는 스판 라이트랑 패러럴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전부 다 그림자를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D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3D 렌더러에서는 오직 엔바이러먼트 라이트에서 HDR 이미지를 이용해서만 그림자를 생성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그림자 모양이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2026 버전에서는 어드밴스드 3D 렌더러에서 엔바이러먼트 라이트뿐만 아니라 스판 라이트나 패러럴 라이트에서도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라이트 라이트를 스판 라이트로 바꿔볼게요. 스판 라이트 밑에 보시면 캐스트 섀도우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오케이. 보시면 어드밴스드 3D 이 렌더러에서 스판 라이트가 그림자가 먹힙니다. 지금 좀 더 멀리 가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이 조명을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그림자의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키프레임 잡으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패러럴로 바꾸시면 조명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캐스트 섀도우 여기도 켜져 있죠. 오케이. 그런데 너무 어두워졌죠. 이런 경우는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인텐시티 이거 값을 높여주면 빛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림자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도 한번 볼까요? 포인트 라이트 이거 같은 경우는 캐스트 섀도우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추가해도 그림자는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드밴스드 3D에서는 그림자 생성할 수 있는 라이트가 3개인 겁니다. 기존 엔바이러먼트 라이트에 스판 라이트와 패러럴 라이트가 추가돼서 3개,
마지막 네 번째는 SVG 파일이 가져와지는 겁니다. SVG가 뭐냐면 벡터 파일인데요. 그냥 벡터 파일이 아니고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벡터 파일입니다. 코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돼요. 제공해드린 SVG 파일 한번 넣어 볼게요. SVG 파일을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 가져다 놓으시면 SVG 파일은 다른 파일들과 다르게 프로젝트 패널에 넣자마자 컴포지션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안에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옆에 레이어 컨텐츠 이렇게 보면 그룹이 쭉 돼 있죠. 각각의 항목들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보이시죠? 이런 그룹 같은 경우에도 클릭해서 이동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죠?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이 포인트들을 조절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져다 놓으면 모양이 바뀌어져 있겠죠. 근데 되게 느리죠, 지금.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벡터 파일을 에펙에서 조절하는 건 그다지 편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를 새로 배워서 거기서 수정하는 게 훨씬 작업 시간을 줄이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에펙에서는 그냥 이 벡터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현재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아직까지 AI 기능이 팍팍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포토샵에 비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좀 적습니다. 그래도 이번 3D 도형 생성 기능이라던가 재질, 그리고 그림자 생성 확대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길 바라며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그때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